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영화처럼 떠올립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곧바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심장은 아주 조용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또한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됩니다. 그 선택지는 병원도 아니고 구급차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요.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해온 신호 끝에서 멈춥니다. 며칠 전 74세 한 분이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바람도 없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안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묵직한 압박감,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병원이 아니라 여기서 쓰러지면 아침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한 불안감, 이유 없는 식은땀, 갑작스러운 숨 가쁨처럼 애매한 신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은 기다림에 관대한 장기가 아닙니다. 멈추려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도움을 부를 수 있는 시간보다 심장이 버텨주는 시간이 더 짧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들은 한 강연에서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기대 앉은 채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뒤 목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공기를 밀어내듯 강하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작은 통증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숨을 강하게 내뱉으면 가슴 안쪽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압력은 스스로 힘을 잃어가던 심장을 외부에서 한 번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멈추려는 펌프를 바깥에서 억지로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몇 차례 이 동작을 반복하며 정신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숨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결국 전화를 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놀란 이유는 상태에 비해 심장 손상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 이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으면 분명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심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선택은 심장에게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 언젠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가슴이 낯설게 조여오고 숨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몸에 새겨두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아 넘어지는 현실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선택할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이 결국 생명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 첫 행동,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두 가지 선택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선택은 몸 안의 압력을 이용해 시간을 버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행동 직후에 이어져야 할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겉보기에는 거칠고 본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심장은 근육이면서 동시에 전기장치입니다. 규칙적인 신호가 흐를 때는 문제없이 박동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신호 자체가 엉키거나 멈칫거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바로 가슴 한가운데에 전달하는 강한 물리적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는 행동을 영화 속 장면이나 과장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원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흐트러진 심장에 외부 자극을 주어 리듬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지만 혼자 있는 집 안에서는 오직 자신의 몸만이 도구가 됩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양쪽 가슴의 가운데 단단한 뼈가 만나는 지점을 손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먹의 옆면을 이용해 그 지점을 아래로 떨어뜨리듯 강하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짧은 간격으로 몇 차례 반복합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통증을 피하는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세게 치면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뼈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뼈는 회복할 수 있지만 멈춘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 역시 이 동작을 망설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이 점점 얕아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프더라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슴 중앙을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그 직후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후 숨이 아주 조금 더 깊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한 자극은 심장에 남아있던 전기 신호를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멈추는 방향으로 쏠린 흐름을 잠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잠시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반드시 연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강하게 내뱉는 동작으로 압력을 만들고 이어서 가슴 중앙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를 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심장은 폭합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장면을 분명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공간, 갑작스러운 가슴 불편감, 숨이 가빠지는 느낌. 그때 소파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몸을 세워 앉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강하게 내뱉고 이어서 가슴 중앙을 주저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동작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몸의 또 다른 신호 체계입니다. 바로 손에 숨어 있는 반응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으로 움푹 들어간 지점이 느껴질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그 지점이 위기 상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면 몸의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자극을 받습니다. 방법은 망설이지 말고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손톱으로 살을 누르듯이 뼈 쪽으로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압박하십시오. 한 손으로 누르다가 힘이 빠지면 반대쪽 손으로 교대합니다. 이 동작은 심장을 완전히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자극을 통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오히려 의식을 붙잡아주고 공포로 흩어지려는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심장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로 인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자극은 그 상태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흐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숨을 강하게 내뱉어 압력을 만들고 가슴에 직접 자극을 주며 손의 반응점을 통해 신경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생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서 끊김없이 그려낼 수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몸이 따라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중요한 선택과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동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도 선의에서 비롯된 판단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슴이 불편해도 숨이 가빠도 잠시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진정하면 나아질 거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몸을 아끼는 것이 미덕처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보내는 위기 신호 앞에서는 이 미덕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심장 문제는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워있거나 몸을 웅크리면 가슴 안의 압력은 더 떨어지고 심장은 더 힘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선택은 심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슴을 문지르거나 배를 만지며 체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 문제의 초기 신호는 소화 불량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소화제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위장 문제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몇 분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의 불편함과 함께 이유 없는 식은땀이 나고 숨이 불편해지며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소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판단을 미루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생존 흐름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에 대한 판단입니다. 많은 가정에 진통제나 소화제는 있지만 심장을 위한 약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안 어디에나 있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통이나 통증 때문에 사용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이 약은 통증을 줄이는 것보다 피가 뭉치는 것을 늦추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많은 경우는 혈관 안에서 흐르던 피가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아스피린은 그 막힘이 더 커지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물과 함께 그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로 잘게 씹어서 삼켜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씹는 과정에서 약이 더 빨리 흡수되어 혈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에 출혈 위험이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복용을 피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택 역시 완치의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입니다. 숨을 내뱉고 가슴을 자극하고 손의 반응점을 누르며 가능한 경우 아스피린을 활용하는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정말 자주 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오면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는 대부분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느려졌던 심장 박동과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부담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심장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여유를 두십시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호흡을 깊게 한두 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몸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는 연습이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슴 중앙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심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연습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덜 당황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심장은 갑자기 배신하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아서 놓치는 장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머릿속에 여러 번 그려본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하나의 일상 루틴으로 어떻게 굳힐 것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은 알겠는데 평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진짜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위기 대응은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기억을 몸에 새겨두는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심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잠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과 박동이 깨어나는 순간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심장에 급격한 요구가 걸립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심장에게는 준비 없는 출발 신호와 같습니다. 하루를 여는 첫 동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잠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얕지 않은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지 확인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펴며 말초 혈관을 깨웁니다.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는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숨가쁨, 이유 없는 무력감, 평소와 다른 가슴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을 줄이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해 보십시오. 강한 자극이 아니라 위치를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덜 당황합니다.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평소에 뼈가 약한 편인데 정말 가슴을 강하게 자극해도 괜찮은가 하는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뼈보다 심장이 우선입니다. 갈비뼈는 회복할 수 있지만 멈춘 심장은 되돌릴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평소 연습이나 확인을 할 때는 절대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를 익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에 관한 것입니다. 아스피린이 집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압력과 자극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다만 집에 준비되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에 설명서를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기침이나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완벽한 선택보다 필요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행동은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은 이 경험 이후 생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리한 산행을 줄이고 아침 시간을 천천히 보내며 몸의 작은 변화를 이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안과 공포는 심장을 더 빠르게, 더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준비된 마음은 심장을 차분하게 유지해 줍니다. 결국 준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불편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기억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정리하고 왜 이 준비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끝까지 함께 가셔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누워있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은 휴식을 요구하는 장기가 아니라 신호를 요구하는 장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몸 안의 압력을 이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내듯 강하게 내뱉는 동작은 스스로 힘을 잃어가던 심장을 외부에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통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선택은 가슴 중앙에 전달하는 직접적인 자극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프더라도 심장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자극하는 행동은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멈추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흐름을 잠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긴장을 붙잡아주는 보조 장치였습니다. 손에 숨어있는 반응점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신경계를 자극하고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피가 더 굳는 것을 늦춰주는 약을 활용하는 선택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대응이 응급 상황에서만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 낮 동안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잠들기 전 심장의 위치를 인식하는 짧은 시간들이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또한 젊음의 특권도 아닙니다. 준비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대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가슴이 낯설게 조여오고 숨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들은 이 흐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몸을 세우고 숨을 내뱉고 자극을 주고 시간을 벌어내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의 시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충분히 소중하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보고 싶은 얼굴도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오늘 들은 이 흐름을 가끔씩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십시오. 그 반복이 언젠가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와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